제2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발. 우리 몸의 건강 상태와 발 건강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몸이 좋지 않을 때 발을 통해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발이 연관된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분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여러분의 발은 건강하십니까? 집안에 신발을 벗고 있으면 안 아파요. 근데 신발을 신고 다니면 거기가 부딪히면 아픈 거지. 꼬부라집니다. 발가락 끝이. 꼬부라지면 못 걸으면 못 걸어요. 발은 서 있을 때는 넘어지지 않게 균형을 잡아주고 걷거나 뛸 때는 우리 몸을 앞으로 밀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는 부위입니다. 이러한 발에 통증이 생기면 통증이 생기는 부위에 따라 의심할 수 있는 질환도 달라 통증의 위치를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안기준, 김현우 원장과 신체 균형을 위협하는 족부 질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족부 질환이라고 하면은 이제 무릎 이하 종아리 근육부터 해서 발목 그리고 발바닥까지 이제 부위를 아우르게 되는 질환을 말하고요. 이제 임상적으로 가장 흔한 이제 많이 써서 생기는 염증성 질환인 족저근막염, 아킬레스 힘줄염 이런 것부터 해서 이제 발의 변형으로 인해 생기는 소건막류 그리고 무지외반증 그리고 중족골통 이런 것들을 또 아우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외상에 의한 이제 힘줄이나 인대 손상 그리고 관절염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저희가 진료를 보게 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요. 일단 가장 흔한 이유는 이제 많은 보행과 운동 때문에 많이 써서 생기는 염증성 질환이 가장 흔하고요. 후천적인 요인으로 발이 변형이 되어서 생기는 요인들이 또 흔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족부 질환이 있을 때 일단 보행 시 통증을 가장 흔하게 호소하게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신경이 포착되거나 했을 때는 이제 휴식 시에도 자결감이라든지 이상 감각, 열감 이런 것들도 이제 주로 호소하게 됩니다. 족부 질환이 꼭 이제 발 쪽에만 병변이 있어서 이상이 증상이 생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꼭 척추 질환이라든가 아니면 혈관 쪽 이상도 반드시 꼭 확인을 해야 합니다. 족부에 있는 무지외반증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본인의 상태를 알고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지외반증 자체가 워낙 유명한 질환이고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질환이라서 알고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무지외반증으로 알고 와서 아닌 경우도 있고 아예 모르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와서 이제 신체 진찰을 의사가 하게 되고 그리고 정확하게는 체중 부하가 되는 엑스레이를 찍어서 우리가 이 무지외반 각도가 얼마나 되는지 중족골 간의 각이 얼마나 되는지 검사를 하게 됩니다. 치료 방법에는 비수술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가 있는데 대부분은 비수술적 치료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무지외반증의 원인이 가족력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우리가 교정할 수 있는 건 아니라서 그거를 제치고 나면은 신발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신발을 편한 신발, 그냥 발볼이 넓고 그 다음에 치수가 한 치수 크고 힐이 높지 않은, 굽이 높지 않은 신발을 신어서 질병을 더 진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고 그 외적으로 관절낭염이라든지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해서 그 염증을 가라앉혀야 될 겁니다. 이런 치료를 해도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로 넘어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많이 하는 경우가 과연 보조기를 찼을 때 교정이 되냐 그걸 엄청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한마디로 안 된다고 얘기를 단호하게 드릴 수 있습니다. 교정기를 차서는 교정이 되는 건 절대 아니고 진행을 약간 늦출 수 있다고 생각은 되지만 그것도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교정을 하기 위해서는 수술적 치료로 가야 되고 수술적 치료는 무지외반증의 경우에는 알려진 수술 방법만 해도 100가지가 넘게 있습니다. 그 모든 수술 방법을 이제 하나하나 다 아실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병원에 오신 분들 한 명 한 명에게 맞춰서 어떤 수술이 가장 적합한 치료인지 결정을 하고 치료를 하게 됩니다.
상쾌한 바람 때문인지 유난히 더 기분 좋은 금요일 오후. 김주연 씨는 한 달 전 이곳에서 무지 외반증으로 수술을 받은 환자인데요.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요즘 걷기가 너무 편해 살 것 같다고 합니다. 10년 전부터 그녀를 괴롭히던 무지 외반증은 최근 통증이 더 심해져 수술을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그녀의 상태는 어떨지 궁금해집니다. 제가 원래 서서 일을 오래 했거든요. 한 10년 정도.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조금 나오더니 이제 계속 10년 지나니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신발을 마음대로 못 신었어요. 그냥 말랑말랑한 신발만 신고 자꾸 크게 신고 맨날 큰 신발을 신다 보니까 이렇게 헐렁헐렁거리면서 다녔죠. 집안에 신발을 벗고 있으면 안 아파요. 근데 신발을 신고 다니면 거기가 부딪히면 아픈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딱딱한 신발은 못 신고 배로 된 신발 그걸 골라가 신는 거지. 구두는 솔직히 말해서 예식장 갈 때 들고 가갖고 거기서 예식장에 잠깐 신고 벗고 다시 운동화를 갈아 신는 거죠. 그런 식으로 했어요. 제가 10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많이 불편하고 아팠는데 이제 정년이 이제 만 60세가 되면 정년이 되니까 정년을 하고 와서 꼭 수술을 해야 되겠다 이래 하고 있는 찰나에 우연찮게 지인으로부터 이 안기준 원장님부터 수술을 받았는데 너무 잘 되고 만족한다 해서 제가 이제 여기 방문하게 됐는데 원장님이 너무 설명도 잘 해주시고 그러셔갖고 저는 엄청 겁을 먹고 왔는데 너무 편하게 해주셔서 아, 이거 해도 되겠다 싶어서 오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원장님 덕분에 원장님 수술을 잘 해주셔갖고 엄청 편하게 발을 보면 너무 만족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예, 이게 오늘 찍은 엑스레이인데요. 예, 수술한 거는 잘 유지되고 계시고 네. 나사못도 제 위치에 잘 있고 교정도 잘 돼 있고 잘 좋습니다. 네. 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양말 벗어야 돼요? 네네, 요거는 잘 끼고 계시죠? 예, 발가락 운동은 집에서 잘 네, 하고 계속 계시고요.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한 번만 볼게요. 살짝 들어보실까요? 예, 힘 빼시고요. 예, 요 정도 통증 괜찮으시고요. 네, 괜찮습니다. 예, 그 각도는 비교적 잘 나오고 계시고요. 네. 예, 그래도 조금만 더 열심히 해서 각도 조금 더 회복할 수 있게 할게요. 네. 예, 알겠습니다. 걸을 때 통증은 뭐 거의 없으시고요. 네, 걸을 때 거의 통증 없고 네. 저는 이제 혹시 지금 제가 샌들 신고 있는데 네. 운동화를 언제쯤 신을 수 있는지 운동화는 요거는 2주 정도 더 2주. 앞에 터진 신발, 슬리퍼 같은 거 신으시고요. 운동화는 적어도 수술하고 한 6주경 이후부터 6주부터 예, 지금 이제 한 달 정도 됐거든요. 예. 예, 그때부터 착용하는 걸로 할게요. 그럼 오늘도 그 이전에 하셨던 네. 발가락 운동 재활 물리 치료 좀 받고 가시고요. 네. 요거는 집에서도 좀 꾸준히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뭐 경과는 괜찮으시니까 저는 외래에서 한 달 뒤에 한번 엑스레이 찍는 걸로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예,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주연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년간 지속된 이제 건망류 부위, 흔히 말하는 그 엄지발가락 내측 부위 신발 신을 때 이제 계속 불편감을 호소하셔 오셨고요. 증상이 오래되신 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분은 바로 수술적 치료를 이제 계획해서 무지외반 교정술을 시행하게 된 분입니다. 수술 전 사진을 보시면은 이분은 양쪽 다 수술하신 분인데 무지외반 각도가 좌측은 약 40도 정도, 상중하로 나눴을 때 상에 해당하는 단계로 이제 내원하셨고요.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한 30도 정도에 해당하는 각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각도가 진행하신 상태였기 때문에 원위 중족골 절골술, 교정 절골술을 이제 시행을 하였고요. 중족골 원위부를 이제 쐐기 모양으로 절골을 시켜서 외측으로 전이를 시켜주는 수술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첫 번째 발가락 뼈도 에이킨 절골술이라고 하는 이제 절골술을 시행해서 각도를 교정해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금속 제거를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골유합이 어느 정도 진행된 4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이제 금속 제거를 시행하게 됩니다. 진료가 끝나고 오늘도 재활치료실을 찾은 주연 씨. 수술이 아무리 잘 되어도 수술 부위 관절 운동을 잘하지 않으면 관절이 굳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손실된 운동 능력과 근육은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재활 운동은 꼭 필요한데요. 수술 후 1에서 2주 후부터
발목과 발가락을 전체적으로 오므렸다 펴는 스트레칭을 자주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관절을 열어서 수술할 경우나 혹은 요즘 최소 침습으로 해서 관절을 열지 않고도 수술하는 방법이 있는데 전후 다 일단 수술 후에는 관절, 중족 척지 관절에 유착에 의한 강직이 조금씩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이 관절에 대한 관절 운동을 좀 부지런히 해주셔야지 수술 전에 어느 정도 각도를 회복할 수가 있고요. 이게 너무 뻣뻣해지면은 약간 보행 시에 불편감을 호소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술 초기에 관절 운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이 달라졌죠. 이게 발이 이래 딱 틀어져 갖고 사실 이런 샌들 못 신었거든요. 너무 보기 싫어서. 이게 완전히 꺾어져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지금 샌들 신고 저는 너무 만족합니다. 통증은 지금은 거의 없어요. 저 일상생활 하고 있어요, 그냥.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제가 이제 다시 일을 시작하려고 요양보호사 자격증 달라고 그것도 등록해놓고 이제 새로운 일을 이제 거기 따갖고 다시 시작하려고 그 정도로 지금 회복이 많이 잘 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발도 많이 편해졌고 아픔도 이제 많이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이제 새로운 쪽으로 일을 하고 싶습니다. 얼굴이 불편해 보이는 임정규 씨는 작년 8월 발을 삐끗한 이유로 계속 발이 아파 힘든 상황인데요. 온갖 치료를 다 받았지만 걸을 때마다 느껴지는 통증은 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수술을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통증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어 여간 답답한 게 아닙니다. 제가 산을 한 30년 탔거든요. 등산을. 산을 타도 좀 무리하게 그 걷는 운동도 막 좀 보통으로 막 2만 보, 3만 보 이 정도로 걸었어요. 이 다치기 전에.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거기 이제 아마 무리가 돼 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이번 이제 발목을 삐면은 그 증세 있습니까? 아픈 증세. 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쩔뚝쩔뚝 걷는 그런 모습이랄까. 침을 맞은 것에도 한 100대 이상 맞았어. 지금까지. 1년 전에 다쳤으니까. 정형외과 가서 약 먹고 이래도 안 낫고 침 맞아도 마찬가지고. 저는 하도 그 병원 생활을 많이 해서 담담합니다. 저는 어쨌든 간에 이 수술이 성공적으로 잘 돼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걷는 운동을 좀 활발스럽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네. 예. 그래. 이따가 조금 있다가 이제 마취하러 내려가실 거고요. 네. 예. 수술은 잘 마무리될 거니까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관절경 먼저 확인하고 그 소견에 따라서 이제 환자분께 더 나은 방향으로 제가 치료를 좀 결정할게요. 예. 예. 어쨌든 간에 저는 처음 해보니까 좀 잘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예. 예.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 1년 전부터 이제 악화된 이제 발목 통증으로 내원하셨고요. 이 환자분 특징적으로 주로 발목 내측에 국한된 통증을 호소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학적 검사, 방사선 검사를 확인해 본 결과 엑스레이에서 보시다시피 관절연골 간격이 주로 관절면 내측에 국한된 관절염 소견이기 때문에 발목 관절도 무릎과 마찬가지로 관절염 단계를 4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3단계 중에서도 3단계 초기 소견에 해당하는 병변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술적 계획으로는 체중을 바깥쪽으로 옮겨줄 수 있는 과상부 절골술이라는 수술을 이제 계획을 했고요. 체중이 안쪽에 실리는 것을 바깥쪽으로 옮겨줌으로써 환자분의 통증을 많이 호전할 수 있는 그런 수술 방법입니다. 수술을 하기 전 준비가 한창입니다. 계속된 통증으로 수술만을 기다려온 정규 씨. 담담한 표정으로 검사를 받고 있는데요. 이제는 이 아픔에서 빨리 벗어나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수술하실 분은 이제 발목 내측에 국한된 관절염으로 이제 오신 분이라서 과상부 절골술이라고 하는 관절염에 대한 수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과상부 절골술은 발목 내과, 흔히 발목 안쪽 복숭아뼈 그쪽 부위를 관절면에서 상방 5cm 정도 되는 부위에서
뼈를 절골을 넣어서 한 10도 정도 가량 뼈를 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금속 판이나 나사못을 이용해서 고정하는 그런 수술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드디어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진행하는 과상부 절골 교정술은 발목 근처의 경골에 실금을 내어 안쪽으로 휘인 발목 관절을 곧게 일자로 교정하는 치료인데요. 발목 안쪽으로 가해지는 체중축을 바깥쪽으로 이동시킴으로써 발목을 보존하고 통증을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수술 시행하기 전에 관절경으로 먼저 환자분 안쪽에 연골 상태를 전반적으로 확인했고 역시나 예상한 대로 관절면 내측에 주로 국한된 관절염 소견이 있어서 계획했던 대로 과상부 절골술을 잘 시행했습니다. 체중을 잘 옮겨놨기 때문에 아마 수술 후에 환자분의 통증의 경감 정도는 많이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뼈를 이제 절골하는 수술이라서 깁스, 부목 고정을 최소 6주 정도 하게 되고요. 그동안 비체중 부와 체중을 들여서는 안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목 고정 후에는 사실 특별한 이제 재활 운동 치료는 필요는 없고요. 이제 약해진 발목 주위 근력이라든지 근육 강화 운동 위주로 재활 치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뭐 항상 그 몸 관리는 뭐 하는 편이 운동을 걷는 운동이라는 뭐 이제 등산은 이제 뭐 이 나이에 뭐 내일 모레 70인데 등산은 이제 뭐 포기하고 걷는 운동만이라도 좀 진짜 참 열심히 해서 건강 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른쪽 무지 외반증으로 걸을 때 통증이 있었던 신순기 씨는 수술을 받은 후 걷는 게 무척 편해졌습니다. 통증뿐만 아니라 발가락이 처져 있는 것만 같은 느낌까지 들어 처음 병원에 왔을 때 걱정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수술 후 통증 없이 교정이 잘 되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이 발가락이 제가 아파가지고 그 새끼 발가락 닿으면 오버제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었어요. 신발 편한 거 다 신어봤습니다. 예, 다 신어봐도 이게 내려앉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었대요. 이 발가락이 내려앉는 대신에 또 이 꼬부라집니다. 발가락 끝이. 그러니까 내가 못 걸어 다닐 정도로 아파서 그래 너무 이제 내가 너무 아플 때까지 기다린 거래요. 이거 어느 병원에 갈 줄은 몰라가지고 보통 인간관절 뭐 이런 거는 어느 병원 막 소문이 나왔지만 발가락 이거는 어디 갈 줄은 내가 몰랐어요. 내가 갑자기 왔 거래. 그리고 갑자기 오가지고 선생님 보더만 이틀 바로 수술 들어가자 하더라고요. 아유 이제 낫겠다 싶어 걸을 수 있겠다 싶어지야. 사람이 못 걸어 다니면 그게 할 짓셈이거든. 안녕하십니까. 요즘에는 좀 어떻게 지내십니까? 지금은 이제 발이 많이 좋아졌으니까 잘 걸어 다니고 네네. 일상생활로 늘 잘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저희가 수술한 지는 한 1년 반쯤 됐는데 결과는 좋고 지금 다리 이렇게 정렬도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오셨을 때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 망치 발가락 변형도 심했는데 그 부분도 많이 좋아져서 아마 걷고 한 데는 훨씬 더 수월해졌을 겁니다. 요 발 한번 볼까요? 네, 정렬도 괜찮고 흉터도 약간은 남아 있지만 이 정도면은 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잘 나으신 것 같고 발가락 원래 여기 굳은 살도 엄청 심하셨는데 예, 그때 그리고 아팠어요. 이것도 많이 좋아지셨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교정을 했기 때문에 이 나머지 발가락들도 이렇게 휘어 있던 게 많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왼쪽 발은 좀 어떠십니까? 왼쪽 발도 지금 그 제일 새끼 발가락 다음에 요렇듯이 서서히 진행이 약간 오는 것 같네요. 저희가 오른쪽이 증상이 심해서 먼저 교정절골술을 하고 이렇게 보면 왼쪽도 사실 무지외반증이 있는 편입니다. 예, 있어요. 예. 근데 제가 그때 오른쪽이 심해서 이제 오른쪽 먼저 했는데 왼쪽도 보시고 혹시나 이게 내가 생활하는데 너무 불편하다거나 아니면 신발을 신는데 너무 제한이 많다 그러면 수술 결정하시면 되고 이게 단순히 보기 싫다는 이유만으로는 수술 결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보기만으로는 아무 이상 없어서 보기 다른 사람들 노인네들 보면 막 발이 겹쳐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그게 불편하시면 왼쪽도 수술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불편하면 언제든지 하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신발 편한 거 신으시고 그 다음에 한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병원에 체크하러 오시고 왼발이 만약 불편해지면은 언제든지 병원에 오도록 하십시오.
수술을 잘해줘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때는 못 걸어서 진짜 바로 오자마자 수술 들어가야 된다 해가지고 이튿날 바로 했다 입니까 그때. 아이,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예. 예. 이 환자분은 처음에 저한테 가장 호소한 증상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발가락이 계속 빠지고 아프고 굳은 살이 생긴다는 거였습니다. 근데 저한테 와서 이제 진찰을 해본 결과 이는 무지외반증과 관련된 증상으로서 무지외반증이 있으면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발가락에 망치 발가락 변형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발바닥 쪽에 굳은 살이 생기게 되는데 이것은 각각의 질환이 아니고 하나의 일련의 과정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 워낙 걷기가 힘들어하고 신발 신는 걸 너무 불편해 하셔서 저희가 수술적 치료를 바로 결정을 하게 됐고 엑스레이에서 보면은 이미 이 무지외반증이 진행된 지가 오래돼서 이미 관절염이 약간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수술적 치료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무지외반증 수술은 최근에는 크게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절개를 해서 수술을 하는 것과 절개를 최소화해서 구멍만 내서 수술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어느 것이 더 좋다, 안 좋다 이런 것이 아니고 환자군에 맞춰서 수술을 하게 되고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이미 관절염이 진행된 상태가 좀 심했고 교정이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해서 절개술로 수술을 진행하였으며 수술은 연부조직 이완술과 교정절골술을 동시에 시행하였고 네 번째 발가락의 망치 발가락 변형에 대해서도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발가락 무지외반 각도가 거의 정상에 가깝고 무지외반 자체가 호전이 되니까 두 번째, 네 번째 발가락에도 망치 발가락 변형이 지금은 호전된 상태입니다. 유전적 영향이 가장 크기 때문에 유전은 저희가 뭐 예방을 하거나 막거나 할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젊으신 시절에 하이힐을 신는 것을 되도록이면은 하지 말라고 저는 교육을 하고 있고 신발만 편하고 그 다음에 발볼이 넓은 것만 신어도 사실 진행되는 경우가 확 줄 수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내가 옳게 걸을 수 있으니까 그게 달라진 거지. 그 뭘 아파서 못 걸었으니까. 그게 어딥니까? 어디 신발도 신어도 편하지. 그때는 아이 걷는 자체가 힘이 들어가지고 아팠어라. 예. 그걸 오죽하면 수술하려고 사람이 몸에 칼 대고 싶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두 발이 잘 바르게 걸을 수 있으면은 앞으로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여가 생활 운동도 많이 하시고 평균 수명도 길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전 10년, 20년 전에 비해서 외래 족부 환자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족부 질환은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은 여러 다양한 요인이 있기 때문에 가벼운 증상이라도 쉽게 넘어가지 마시고 불편함이 있으면 병원에 오셔서 불편한 원인을 찾고 그에 맞게 알맞게 치료를 결정하는 것이 큰 수술을 막고 더 편하게 지내실 수 있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정보들도 사실 많습니다. 좋은 정보도 많지만 잘못된 정보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정확하게 감별해내고 좋은 정보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저희의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이 아프거나 불편한 경우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게 되면 삶의 질이 떨어지고 몸 건강이 악화해 사회생활이나 일상적인 생활 또한 힘들어지게 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오늘부터 발 건강에 관심 기울여보는 건 어떨까요?